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발표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할 말이 더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 키노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키노트는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제, 화면을 좀 바꿔주셔야 되겠는데요. 됐습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토론 겸 의견을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조금 전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긴장이 좀 풀리네요. 제가 이렇게 이름표를 2개를 달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2개를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만 하려고 그랬다 2개를 딱 하는 순간 옆에 있던 직원이 인싸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인싸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했다가 발표하기 전에 빼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채우고 나니까 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2개를 그냥 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키노트와 질의응답을 할 건데요. 앞에 의자도 준비가 돼 있고 재미있게 마무리, 오늘 세션 전체 진행됐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쪽에도 보셨죠? 저희 아젠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점심시간 전에 저희 진행하는 그 분께 여쭤봤죠. 총 몇 분이 등록하셔서 지금 돼 있습니까? 361분이 참석을 해주셨다.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저희는 아주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6시간 20분, 이번 시간 전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2개의 트랙으로 나눴었죠. 클라우드 인프라와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그리고 정보보안 매니지먼트 쪽으로 있었습니다. 키노트 포함해서 트랙 2개로 나눠서 4가지 테마, 17개의 세션이 있었습니다. 한 회사가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주제와 발표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했었던 것들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키노트 가장 먼저 해주셨던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미영 부사장님께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남아나지를 못할 것이다 라는 주제의 핵심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코리아의 지사장님이신 유웅준 지사장님께서도 이게 같이 해야 되는 AI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파트너 에코시스템과 같이 해서 훨씬 더 좋은 그런 에코시스템을 만들어내자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카이스트 과학기술원에서 김성희 교수님께서 제 기억나는 것은 포용 능력을 갖자, 인클루시브, 모든 글로벌 얘기, 그 단어만 저는 기억이 좀 납니다. 포용적인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선. 네. 그리고 오후 세션부터는 이렇게 클라우드 인프라와 정보보호, 매니지먼트를 위한 솔루션 발표가 있으셨죠. 먼저 권중술 이사님과 신동훈 이사님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 굿모닝 하이텍 분들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보시면은 클라우드 인프라와 정보보호 매니지먼트, 그리고 양쪽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주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바로 제가 AI 하기 전에 있었던 세션들이 있었고, 제가 발표한 것도 있을까 한번 볼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발표를 마치고 왔는데, 여기 이현아 상무님 옆에 트랙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왔는데, 이 얘기까지 저희는 진행을 해왔습니다. 숨가쁘게,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아직까지도 저는 좀 지난번 세션에서 발표했던 기억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등록하실 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밖에도 여기 보시는 질문판을 이렇게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궁금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질문들이 여러 개 있었고 사전에 등록된 질문들도 많은데, 그 질문들을 저희가 사전에 좀 골랐던 질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굿모닝 하이텍의 이현아 상무님, 그리고 김동훈 이사님, 그리고 이신우 부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아 상무님은 조금 전 시간에 저 옆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급하게 올라오셨어요. 자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급하게 제가 사전 이렇게 원래는 사전 약속이 돼서 부르고 그랬는데도 그렇지 못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서 죄송하고요. 먼저 김도훈 이사님부터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해주셔도 되고요. 네. 나오나요? 네. 잘 나오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라우드 아키텍처 팀의 김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본부 맡고 있는 이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라우드 보안팀을 맡고 있는 이신우고요. 주로 아카마이 관련된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뒤에는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문판을 준비를 해서 사전 등록하실 때 질문도 받고 오늘 계속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질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4개의 분야로 좀 나눴어요. 보시면 보안 쪽과 클라우드 인프라, AI 빅데이터, 관리 쪽의 질문들을 요청을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어느 쪽의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으세요? 클라우드 인프라 쪽도 많고요. 보안, AI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쪽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질문 분야를 고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질문 나왔던 게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의 보안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라는 질문 카테고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보안 안정성, 클라우드 보안 동향은 어떤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 이신우 부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슬라이드 넘기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게 넘기시는 거고요. 제가 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보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뤄본 내용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클라우드를 다루지도 않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보안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저의 주관적인 그러한 생각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클라우드가 정말 핫한 이슈라고 보는데요.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IDC라는 개념, 코오퍼레이티드 네트워크인가 어쨌든 그런 구성이었던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보안은 아직 거기에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이제 클라우드 회사의 이제 장애가 터지면서 이제 단일 클라우드 형태로 가게 되면 기존에 이제 IDC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던 것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다들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가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쪽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보안 서비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안 서비스들이 아직까지는 예전에 그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사용하던 시절에 쓰던 방어 방법이나 방어 장비를 좀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도록 축약하고 단순화해서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클라우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보안 장비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다루고 있는 이제 아카마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서비스 자체는 원래부터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는 형태의 서비스다 보니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어떠한 형태의 클라우드에도 이 아카마이가 제공하고 있는 보안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안을 강화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질문하신 내용들을 대부분 봤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이 클라우드가 과연 예전에 인프라를 그냥 사용하고 있던 IDC를 사용하고 있던 것보다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보안의 약점은 무엇이냐라는 걸 대부분 물어보세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적인 그런 관련된 그런 관리적인 부분은 쉽게 벗어나실 수 있지만 클라우드로 옮겼다고 해서 보안 이슈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똑같이 디도스 들어올 거고요. 똑같이 웹해킹이 들어올 건데 그거를 과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막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고객사들도 여러 가지 클라우드 형태를 사용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제공되고 있는 와프 같은 걸 사용해 보고 계신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블랙리스트로 올려야 되는데 블랙리스트가 10개밖에 지원이 안 돼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 들어왔던 IP 넣고 지우고 하는 형태로 방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어이없는 형태로 방어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플라이언스 장비와 동일한 형태, 동일한 방어 로직을 가지고 있는 와프를 그대로 쓰고 계세요. 예, 이게 과연 클라우드로 옮긴 그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보안 서비스에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실제로 클라우드에 맞는, 클라우드에 적합한 형태의 보안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카마이가 거기에 딱 맞게 보안 서비스, 클라우드에 맞는 보안 서비스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카마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CDN이라는 개념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클라우드 와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하게 들어오고 있는 공격에 대한 시그니처만 가지고 차단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하고 있는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모은 다음에 저희가 미리 설정해 놓은 임계치 값을 넘었을 때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시그니처에 대한 업데이트를 자동화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차단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옆에 세션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멀티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라는 걸 구성하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실 수 있도록 이제 접속자 제어를 할 수 있는 아카마이에서 제공하는 EAA라고 하는 솔루션도 뭐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인프라만 클라우드로 옮길 것이 아니라 그 옮기신 클라우드 인프라에 맞는 형태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실제로 클라우드에 옮기시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고 좀 더 보안을 강화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보안에 대한 얘기가 워낙 질문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카마이 솔루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고요.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시스코 시스템스 코리아 파트너사프 오윤석 이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실제 도입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고요. 이 문의에 대한 답변은 저희 김도훈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받고 싶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컨테이너 기술 세트를 지금 시작을 하면서 맞은 사례가 S은행의 글로벌 대회계 프로젝트를 지금 개발까지는 완료를 했고 테스트 준비하는 과정이고 5월 말에 그 고 라이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선 그 S은행이라고 했는데 고객분이 얼마든지 공개하고 레퍼런스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공개를 하면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의 글로벌 쪽의 대회계 프로젝트를 하는데 첫 번째로 기존의 대회계 프로토콜이나 전문 변환하는 방식 이거를 컨테이너화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오픈 API 방식의 대회 업무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였고요. 그거에 대한 기술 아키텍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화를 하다 보니 은행의 개발부터 운영에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은행 표준 CI/CD 프로세스 표준 잡는 거, 데브옵스 그래서 개발과 운영의 아레나를 명확하게 나누는 거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함께 셋업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컨테이너 플랫폼을 얘기할 때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의 이식성과 호환성을 지원한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진정한 그런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저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온프렘에는 애저스택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했고 지금 이거에 대한 프로덕션은 AWS에 구축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할 때 이런 그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이 다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0.1%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컨테이너의 이미지화를 하고 이거에 대한 컨테이너화하는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호환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대외계의 어떤 플랫폼 하나를 구축하고 파트너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은행의 미래가 오픈소스와 컨테이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축이 은행 직원들에 대한 기술 역량 내재가 굉장히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면서는 페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설계부터 개발하는 거를 은행 직원분들도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나간 이후에도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계속 오픈 API를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줬고, 그다음에 운영 쪽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컨테이너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환경으로 했을 때 이 플랫폼에 대한 궁금증,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서의 어떤 표준 수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컨테이너라는 주제를 했을 때 궁금했었던 사항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더 많은 얘기를 풀어낼 수는 없으니 저희 굿모닝 IT 영업대표를 통해서 요청을 주시면 제가 방문해서 더 많은 얘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대외계 컨테이너 프로젝트를 직접 PM을 수행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동현 선생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고 라이브가 눈앞에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또 다른 그런 업무 확대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현대오토웨버 허도행 차장님하고 대림코퍼레이션 IT사업팀 김성식 차장님, 챗봇의 NLP 기반 음성인식 지원, 챗봇 솔루션 구축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 이현아 상무님께서 답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옆방에서 방금 전에 제가 관련된 답변은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같으면은 음성 지원을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온프라미스로 STT, 스피크 투 텍스트를 그 모듈을 설치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애트리에서 이제 기술 개발한 거를 이전받아가지고 그걸 더 고도화시킨 제품을 설치해서 온프라미스 형태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구글에서 무료로 오픈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을 이용해서 쓰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클라우드에서 탑재되어 있는 거는 유료, 15초당 6원 이런 형태로 쓰는 유료 버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축한 거는 이제 무료로 오픈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텍스트화하는 그 인식률 자체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6%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한글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콜센터에 녹취된 파일을, 음성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할 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쭉 전화하면서 말하는 거를 텍스트로 변환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방에 이렇게 그 띄어쓰기를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하느라고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의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가 아닌 일반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요즘에 와서는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챗봇을 구축하실 때 고려사항이 뭐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챗봇이라고 하는 거는 봇이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봇이 사람의 그 지능만큼 아직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답을 낼 것이냐라고 할 때 저희가 룰 엔진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그 룰 엔진에 FAQ 형태로 질문과 답변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고요. 그럴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정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셋을 만들 때 질문을 문장 형태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수수로 통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그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수수루 통증 이렇게만 물어요. 그러면 키워드 형태로도 찾아서 제대로 된 답변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처리가 잘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뭔가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던졌을 때의 답변 이런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다량의 고품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만 그 인공지능 학습된 결과의 답변이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챗봇을 구축하실 때 두 가지를 다 같이 합니다. 요즘은 처음에는 룰엔진 형태의 FAQ 형태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걸로 답변이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쭉 운영을 하시면서 쌓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재학습을 해서 뭐 몇 개월 뒤에 그 몇 개월 뒤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뭐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의 그 만들어낸 어떤 질문과 답변 셋이 어느 정도 품질이 올라왔다라고 판단할 때 이제 그거를 혼용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챗봇을 구축하실 때는 다량의 고품질의 좋은 학습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챗봇이 만능은 아니다. 우리의 모든 답변, 그 상담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를 가진 업무 시스템부터 적용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는 사례를 먼저 만드시고 거기에 자꾸 이제 애드 하셔서 우리 회사 전체의 어떤 챗봇 시스템 이렇게 구축하시는 게 맞다라고 해서요. 처음에 구축하실 때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명확한 목표를 가진 업무 시스템에 먼저 적용하셔라. 저희가 그렇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마이크는 잠깐 가지고 계시고요. 네. 요 답변은 성훈이 같이 안 해주실 건가요? 혹시 동영상이 요거 동영상인데요. 아까 이 동영상 틀다 보니까 음성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틀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나온다 여기서. 말모이 제일 빠른 거 성인 2명. 네, 말씀하신 영화 예매 인원까지 선택해드릴게요. 네. 지금 요 과정이 굉장히 짧았는데 뭐였냐면 저희가 영화 예매 시스템으로 들어갈 때 보통 모바일에서 영화 예매하시려면 영화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 선택하시고 시간 선택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인원수 몇 명 선택하느냐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첫 화면에 저렇게 음성이 지원되는 봇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말모이, 제가 이제 요 동영상 뜰 때가 말모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텐데 말모이 성인 4명 또는 말모이 성인 2명, 장애인 2명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번에 점핑할 수 있는 문장을 줬어요. 그랬더니 저 챗봇이 레가시 시스템 DB에 가가지고 말모이라는 영화가 현재 있나 없나 뒤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모이가 있을 경우에 지금으로부터 제일 빠른 시간에 영화가 있는 시간을 찾아와서 거기에 제가 선택한 성인 2명, 장애인 2명의 그 자석을 선택하는 화면까지 점핑한 거거든요. 예, 요렇게 이제 음성 지원하는 거고요. 요 시스템에는 구글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네. 동영상, 마이크는 잠깐 계속 계시고요. 네, 다음 질문을 받을 건데요. 요 질문까지 답변 드리고 세 분 다시 한번 소감 말씀 드려보는 시간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의 김명수 팀장님, AI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해주셨고, 이분들은 저희가 따로 했다가 선물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 전 세션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말씀 좀 드려보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로고 회사들은 GPU 잡 스케줄러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PU를 처음 구매하셨을 때 8개의 GPU가 동시에 돌고 있는데 특정 시간대 이후에는 작업이 없어서 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특정 GPU에 또 다른 잡을 어사인해서 돌릴 수 있고 다시 오전, 아침이 되면 원했던 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한 그런 데이터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스케줄러, 오픈소스 기반도 있고 상용화 솔루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하는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총판사, 연관사에서 제공하는 그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GPU 중에, AI 환경 중에는 컴퓨팅 자원뿐만 아니라 저장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려보면 수집, 검증, 테스트, 다시
학습시키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계속 가져다가 복사하고 다시 또 연구하고 다시 또 써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비효율적인 그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유니파이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 질문을 잠깐 드릴 건데 여기 질문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훈님께서 해주신 질문이시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관련 GIT의 전략이 있으신지요? 라고 문의하셨어요. 혹시 이기훈님 계십니까? 답변을 드릴 거고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현아 선생님. 네.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저희 GIT는 그 클라우드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고객들의 어떤 어려움을 다 좀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주력 제품인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VM웨어가 이제 가상화에서 출발을 해서 사실 클라우드로 가시기 위해서는 가상화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VM을 운영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멀티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실 수 있는 그런 관리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NSX를 통해서 L2나 L3로 엮으셨을 때 전산실과 클라우드,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엮어서 전산실의 확장 개념 같은 형태로 쓰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는 아까 빔 보셨죠? 빔에서 데이터 백업, DR 센터를 멀티 클라우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우리의 DR 센터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엮어서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를 선택하시는데 잘 쓰실 수 있도록 시스코의 아까 그 클라우드 센터 같은 제품까지 활용을 해서 잘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KT 클라우드도 VM웨어 존을 만들어서 그냥 일반 젠 VM이 아닌 VM웨어 VM을 이용하셨을 때 특정 클라우드에 락인되는 현상이 아닌 그 VM들을 뭐 우리 데이터 센터에 갖고 있었다가 KT에 옮겼다가 다시 또 그거를 아마존에 옮겼다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 형태의 VM웨어 존들을 각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같은 경우에도 2, 4분기에 국내 데이터 센터에 VM웨어 존을 론칭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자리 돌려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훈님이 해주신 질문이시고요. 혹시 계시나요? 네. HCI 쪽도 진출하시나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어요. 맞으시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쪽 지금 예약 좌석에 앉아 계시는 저희 쪽에 컨버지드 인프라 담당하시는 신현준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저쪽 보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안녕하세요. 굿모닝아이트 신현주입니다. HCI는 저희가 엄밀히 따지면 2013년에 뉴타니스를 제일 국내 최초로 했었고요. 그 시절에 저희가 그 현대 하이스코어에다가 이미 납품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HCI 플랫폼은 완벽하게 아니지만 VM웨어 vSAN을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레퍼런스로 말씀을 드리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두산, 한국도로공사, 인터넷진흥원, 그리고 한국바이오, 캠제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저희가 시스코 HCI 아키텍처인 하이퍼플렉스를 한양대학교, 대전소방본부, 서울아산병원, 그리고 한국인상공사까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HCI는 저희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HCI는 저희가 길게 보면 한 7년, 6, 7년 전부터 하고 있고 각각의 종류별로 다양한 솔루션들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까지 답변, 질의응답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각각의 소감 짧게 한마디씩만 하고 자리로 오실까요? 없으시면은 제가 난감해지니까, 네. 그냥 오늘 행사나 질의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감을 저희가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소감을 말씀드리자니 좀 부끄럽지만 제가 굿모닝 하이텍 입사한 지 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벤더 생활만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벤더보다 더 높은 마케팅 역량과 또 이렇게 고객분들을 모시고 벤더급 이상의 세미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리고 오늘 내용들도 저희가 다루는 솔루션이 워낙 넓어서 이게 맞는 걸까라는 걸 작년에 잠깐 생각했는데 올해는 고객분들도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기술도 새로운 용어 배우기 식으로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특정한 기술 하나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아닌 전체적인 하드웨어 바닥부터 애플리케이션 단까지 전체적인 거를 아울러서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 고객분들이 경험치와 또 지식이 높아져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세미나였다고 하고 생각이 들고 계속 참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 여기 질의응답 답변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키노트 4였는데요. 이런 시도를 좀 해보고 싶었고 여러분들과 호흡을 맞추고자 싶었던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3개를 제가 적어봤는데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꼭 읽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드립니다. 타입 안 해주셔도 되고요. IT 발전의 선도기업 굿모닝 하이텍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한DS 임진영 님이 써주신 글도 있는데요.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박근봉 상무님 어디 계세요? 있었고요. 저희 쪽에 박근봉 상무님을 찾으시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산의 김기백 님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진 인프라 동향 파악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키노트4 약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사이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솔루션스 데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새로운 비즈니스 기술, 방식, 그래서 비즈니스 성과와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일련의 실천과 규율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너무 어렵죠? 아날로그로 되어 있던 것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얘기들, 그 기반에는 바로 데이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모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토대가 된다.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데이터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도 몇 번을 하는지 해보시는 것도 좀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비즈니스의 목적이 무엇이냐? 중복응답이 가능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을 보시면 너무 많아서 6개 정도만 나눠볼게요. 운영의 효율성, 수익성을 증가하냐, 비용 절감, 만족도, 생산성, 그리고 모바일 경험을 개선해보자 라는 식의 답변이 나왔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이유는 저는 새로운 수익성, 새로운 비즈니스 이런 식의 얘기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운영의 효율성, 민첩성이라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고 하는 조직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려고 하죠. 혁신적인 기회를 창출하려고 하고 운영 최적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운영 효율성, 수익성, 그리고 고객의 매출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높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영향을 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죠. 퍼센트가 나와 있고 이 퍼센트는 바로 파괴적인 디지털 혁신으로 기존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는 수익 감소 비율,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영향으로 일어나고 있는 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공공, 운송, 유통, 설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공 및 운송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 몸에 생활에 와닿을 수 있고 저는 오늘도 이용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 카풀 얘기 지난해 연말부터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이 얘기는 중간중간에 제가 안 꺼내려고 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도 좀 있었어요. 지금 그러나 현재는 해결이 좀 됐죠. 카카오 카풀하고 파괴적인 혁신에 의한 아날로그 방식의 경합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사실은 출퇴근 시간 2시간에 제한둬서 카카오 카풀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동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반대가 있는 분들도 계시죠. 외국 사례 중에서 오일 및 가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꼭 오일 및 가스에 해당되는 산업은 아닙니다. 오비탈 인사이트라고 하는 2013년 미국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바로 의사결정을 전환시켜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인공위성 사진을 모아서 그것을 딥러닝 알고리즘에 돌려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원유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 탱크는 플로팅 커버라 그래서 원유량이 많으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려가죠.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높이의 그림자의 면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리즘화해서 그림자의 면적이 많다는 얘기는 원유 저장량이 적다라는 얘기겠죠. 중국이 원유 저장률을 보고하는 그 레포팅 기관에 하는 게 허수가 상당히 많았대요. 감춰져 있던 탱크도 많았고 그래서 원유 보유류 양이 글로벌하게 얼마나 있는지를 레포팅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성사진에 찍혀있는 그림자의 면적을 가지고 딥러닝을 돌려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회사는 이렇게 BI 툴 같은 걸로 돌려서 전 세계 지역에 있는 원유 저장량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서비스를 해줍니다. 어느 정도의 입증된 결과를 하고 있느냐? 미국 에너지 정보 관리 결과보다도 높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는 30일에서 60일 정도 먼저 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당신들이 이 서비스가 가능해졌느냐? 우리는 위성사진을 모을 수 있는 현실이 되었고 데이터가 많은 현실이 되었고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고 이 데이터들을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데이터에 숨어있는 뜻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지를 맞춰보세요 라는 얘기죠. 7명의 멋진 남성 가수 그룹. 다른 그룹들이 이렇게 잘했으면 다른 사진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그룹만큼 잘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까지도 받고 이력도 이렇게 보시면 현란하게 돼 있죠. 2개의 빨간 줄이 있습니다.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2년 연속 받았어요. 소셜 아티스트상이 뭐냐? 소셜 활동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소셜로 인기 순위를 따져보니 몇백 주 지금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속해 있는 소속사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고 방시혁 사장이 하고 있죠. 새로운 아이돌을 발표하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친구들에 의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상장 전에 이미 1조 가치가 넘는 회사로 뛰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 가장 잘하는 활동은 뭐냐? 소셜 활동을 엄청나게 잘해요. 인스타,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활동들을 각각의 계정 혹은 단체 계정, 회사 계정으로 끊임없이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팔로워들 수백만이 있는데 그 수백만의 팔로워들은 이 사진들을 보고 환호하고 열광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해시태그 달아서 같이 첨부하는 브랜드는 인기 브랜드가 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미국에 콘서트를 가려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 가장 환호성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스타그램에 내가 체크인하면서 미디어를 올린 것을 빅데이터로 분석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어디 가서 콘서트를 먼저 할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경쟁으로 알고 있는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에 비해서 우리가 소셜 능력이 얼마나 더 많다라는 것을 무기를 삼고 있는 거죠. 앨범 출시 2주 전에 조사했던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아리아나 그란데에 비해서 미디어 출시율은 12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SM, JYP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방시혁 씨는 훨씬 더 짧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드웨어만 열심히 팔면 돼.
소프트웨어는 공짜로 주고 데이터 알아서 하겠지. 중반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프트웨어가 모든 거를 먹어치우는 세상이 됐다고 저희는 알았어요. 하드웨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SDDC, SDN, SDS, SDC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 모든 것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만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즉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지난해 들었지만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잘 다뤄야 될지, 얼마나 안전하게 다뤄야 될지, 이 데이터만 있다면 우리가 타 경쟁국에 비해서 못했던 것들을 해낼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 경영을 디지털화하고 최신 IT 기술을 경영의 디지털화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해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그 방식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조직 운영 향상과 고객 경험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데이터다라는 의미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마지막 AI, 인공지능.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항목들을 다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4차 산업혁명 모두 데이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아이텍은 최고만을 제공한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항상 해시태그로 저희도 하고 있어요. 굿모닝 아이텍 가상화를 시작을 했죠. VMware를 가지고 서버 가상화 혹은 데스크탑 가상화를 가지고 사업을 비즈니스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서버나 스토리지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추가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장표를 준비하느냐, 솔직하게 제가 인사드리는 고객분들 혹은 파트너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제 명함 뒤에는 19개의 회사 로고가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다 해?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다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VMware 가상화를 시작했지만 가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있어야 되고 디스크가 있어야 되죠. 저장 장치. 그래서 비즈니스를 넓혀가기 시작한 겁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백업 복구도 필요하다. VDI에 유저 데이터를 백업을 해야지 백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빔을 추가하고 HL을 위해서 베리타스를 추가하고 우리는 더 큰 힘을, 또 다른 여분의 힘을 최소로 하면서 비즈니스를 넓혀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빅데이터 솔루션도 추가합니다. 클라우데라라고 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를 가기 위한 솔루션들을 점점 더 추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결국 AI, 별도의 클라우드, 파스까지 해당할 수 있는 솔루션들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VMware로 시작을 했지만 하드웨어, 그리고 리눅스 플랫폼, 컨테이너, 모든 게 다 데이터에서 시작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 비즈니스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장표가 한 장이 빠졌네요, 효과가. 네. 사실은 정보 보호와 매니지먼트에 해당되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빨리 넘겨서 안 나온 것 같아요. 데이터에 대한 얘기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할게요. 초연결 지능화 시대에 DNA 기업 100개의 기업들을 선정을 했어요. DNA는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AI를 잘하는 업체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굿모닝 아이텍은 초연결 지능화 시대의 DNA 혁신 기업 100의 데이터 부문에 선정된 혁신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번 세션에 데이터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전부입니다, 사실. 데이터가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 조금 느끼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볼게요. 데이터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실 건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데이터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답을 찾기 원하신다면 가장 혁신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굿모닝 아이텍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